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외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드립니다. 김용남 전 자유한국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호기심 천국 김용남입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불굴의 희망 최민희 의원 오셨습니다. 호기심 천국 김용남 의원 너무 귀여운 거 아닌가요? 김용남 의원. 3116님께서 척하면 척이죠. 지금 척하고 있을 겁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이재용 가석방을 위해서 지금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척하면서 연기하고 있을 거라는 우리 애청자의 지적인데요. 이재용 부회장 가석방 될 것 같습니까? 우리 법조인 김용남 의원님께서 먼저. 가끔 보면 왜 중요한 형사사건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우 있잖아요. 예. 그럼 법원에서 그 날을 넘겨서 그 다음날 새벽에 꼭 그래요. 발부나 기각 여부를 발표를 해요. 고민했다 고심했다 이렇게. 예. 근데 아무리 봐도 결론 그렇게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은데 네. 꼭 그 다음날 새벽에 발표하거든요. 예. 그 이재용 부회장의 가석방 여부도 거의 그런 거하고 유사한 거 아닌가 싶어요. 뭐 이렇게 계속 시간을 끌 이유가 있을까 싶은데요. 네. 시간을 끌어서 어떻게 가석방이 된다고 보십니까? 저는 가석방이 될 것 같습니다. 진지하게 고민했다. 결론을 도출하기 위하여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아까 척하고 있는 거 아닌가? 네. 라는 그 댓글에 동의가 됩니다. 그리고 네. 지금 분위기는 단지 정부, 그러니까 법무부 차원이 아니라 모든 언론이 우호적인 것이고 언론이 조성했다고 볼 수도 있다고 보는데 여론이 이재용 가석방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에요. 네. 70%가 넘는다고 뭐 우호적인 여론이 70%가 넘는다고 이렇게 하는데 네. 한 사람의 가석방에 사면에 이렇게 높은 지지율은 좀 보기 드물어요. 저는 일정하게 언론이 밑자락을 깔았다고 생각하고 그 언론의 밑자락이 삼성의 광고 혹은 홍보비와 무관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정부에서도 여론은 그렇다고 해도 이게 법과 상식에 반하면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게 사실은 가석방 심사위원회에서 심사를 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근데 우리가 지켜봐 온 바 모든 위원회는 여론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리고 저는 법적인 기준, 이건 김용남 의원께 저도 여쭤보고 싶었는데 일반적인 그 형사 사범에 있어서 가석방 요건이 80% 아니었나요? 80%가 넘죠. 80% 미만으로 가석방 된 경우는 지금까지 역대 확률로 보면 0.3%랍니다. 네, 근데 지금 60% 된 거잖아요. 이재용 부회장은. 아니 그 법적 형식적 요건은 넘긴 거로 알고 있고 네. 그거보다 실제로 가석방 여부를 결정할 때 기준은 말씀하신 대로 조금 더 높거든요. 네. 보통 뭐 85% 내지 90% 정도를 복역했을 때 가석방 심사 대상에 들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네. 제가 보기엔 글쎄요. 문재인 정부가 언론 영향을 그렇게 많이 받았었나요? 그렇다면 원전 포기에 대해서 반대 언론 내지는 여론이 훨씬 높은데도 그거 안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엔 갑자기 언론이나 여론 핑계를 대고 사실 결론이야 뭐 정부에서 내는 거지. 자, 김용남의 드립을 나왔습니다. 원전으로 넘어가요. 원전에 관련하여 그렇게 단순하게 포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곤란한 게 이게 60년에 걸쳐서 서서히 원전은 폐기되어 가고 그 사이에 각종 신재생 에너지 등을 각종 대책을 세우는데 60년이 걸려요. 그러니까 그거를 원전 포기를 단기간에 한 것처럼 그거는 의원님께서 잘못된 언론 보도에 당하신 거예요. 그 월성 1호기는 사실은 수천억을 들여서 개선을 했죠. 그리고 더 충분히 수십 년을 더 돌릴 수도 있었는데 경제성 평가를 조작해 가면서 그거를 이제 폐쇄를 했어요. 그래서 지금 기소돼서 재판받고 있는 사람들도 있는 거고 그 윗단으로 더 올라가지는 못했습니다만 그게 사실상 원전 포기죠.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원자력 공학과 전부 미달라고 그거 전공하던 석박사 과정 다 중도 잠깐. 전공 바꾸고 그랬잖아요. 자, 아니 의원님 월성원전은요 이미 설계 수명이 지난 지 오래돼서 한 번 그 설계 수명을 넘어서 연장을 했어요. 그리고 또 연장하려다가 지금 중단된 그런 상황이었었고요. 그리고 지금 경제성 평가 얘기를 하시는데 그게 맞습니다. 경제성 평가만으로 원전을 세울 수 없어요. 세우거나 가동할 수 없어요. 종합평가를 해야 되는 거거든요. 자, 원전 얘기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원전으로 그러게 들리고 말이에요. 그러는지. 의원님이 시작했어요. 아니요. 3941님께서 이재용 부회장은 삼성을 위해 죄 지은 게 아니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죄를 지었습니다. 그런데 가석방을 해야 하나요? 법은 만인의 평등해야죠. 2101님께서 언론의 가스라이팅 이재용 사면 아닙니까? 얘기합니다. 3116은 님께서는요. 지금 이재용 씨 옷 갈아입고 오늘 저녁 먹을 식당 예약 끝나 있을 겁니다. 옳든 그르든 세상은 그래요. 그냥 그런 겁니다. 얘기하면 다른 얘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저 김용남 의원한테 물어보고 싶었습니다. 윤석열 전 총장이 박근혜 전 대통령 불구속 수사하려고 했다. 그런데 특검에서 이렇게 생각했는데 검찰에서 그냥 구속하더라. 이런 얘기를 하는 거, 이런 발언, 검찰에서 있었던 내용을 가지고 지금 정치인대에서 하는 발언 어떻게 보셨어요? 별로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는 않죠. 물론 이제 수사하는 사람이 본인 그 판단은 누구나 다 있어요. 그렇죠. 이 사건은 뭐 어디까지 어떤 방식으로 아니면 누구는 구속, 불구속 뭐 기준도 본인이 정할 수 있고. 근데 이제 그걸 결정하는 과정에 있어서 나는 이랬는데 누가 했다. 뭐 그거를 드러내는 건 사실은 그렇게 적절하지는 않죠. 네. 그러니까 가지 말아야 될 길을 가니까 저런 행동도 하는 겁니다. 무슨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국민의힘에 가서 대권 후보가 되려고 합니까? 그거부터 잘못된 거고요. 그리고 친박표 국어를 위한 이건 비겁한 자기 변명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을 제1야당의 대선 후보로 만들어준 사람들이 민주당 분들입니다. 사실은 추미애 전 장관이 뭐 가장 큰 역할을 했고 여러 사람이 있습니다만 오죽하면 그렇겠어요. 네, 이게 저는 사표 내는 것까지는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차이가 드러날 수 있어요. 정책에 대한.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 반대해서 사표를 내는 것과 제1야당으로 넘어가서 정치를 하는 건 전혀 별개의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의 행태를 보면 결국은 정파적으로 국민의힘에 가기 위한 밑자락으로 그 조국 전 장관 관련한 수사도 하고 여러 가지 편파 수사를 했다는 이 논란을 피하기 어렵다고 봅니다. 이제 그런 시각을 계속 민주당 쪽에서 견지를 해 주시면 저희야 고맙죠. 사실은 조국 전 민정수석에 대한 수사가 편파 수사였다, 잘못됐다 이런 주장을 그냥 내년 3월 대선 때까지 계속 해 주시면 저희는 땡큐죠 뭐. 네, 그 정치의 유불리에 따라 평론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문재인 정부의 검찰총장이 사표 내고 야당으로 넘어가서 대권 후보가 되려고 하면 당연히 검찰총장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국힘 편향 아니었냐 이런 의혹은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자, 그런데 윤석열 후보가 지금 다른 후보들과 이렇게 경쟁하는 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하고 경쟁하는 지금 모양새예요. 이건 좀 예상 외입니다. 처음 보죠 이런 거는. 네네. 네. 대선 같이 뛰는 사람도 아닌데요. 사실은 대선과 같은 큰 정치적인 그 이벤트 내지는 변곡점을 앞두고서는 그래서 당대표는 관리형 대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맞습니다. 네. 그래서 후보를 띄워주고 물론 이제 후보들 간에 어떤 공정한 경선도 보장해야 되겠습니다만 자신이 좀 뒤로 숨으면서 후보가 될 사람들이 이렇게 좀 보다 스팟라이트를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분위기 조성해주는 관리형 대표가 있어야 되는데 이준석 대표는 아무리 봐도 관리형 대표는 아니에요. 일단 관리 능력이 있는지가 대단히 의심스러워요. 예. 왜냐하면 어디 조직에 속해서 일을 해본 적도 없고 본인이 어떤
뭐 장사가 됐던 사업이 됐던 뭘 해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네. 관리 능력을 키울 수 있는 기회가 없었어요. 두 번째는 관리 의지는 없어 보여요. 본인이 관리자로 머물고 싶어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그게 중요한 예, 포인트 같아요. 두 번째는 확실해 보여요. 네네네. 그러니까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번 대선을 통한 정권 교체 이거보다는 워낙 나이가 젊다 보니까 앞으로의 본인의 정치적 미래를 위한 활동이 너무 도드라져 보여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유력 후보하고 어떤 충돌 내지는 갈등처럼 비춰질 수 있는 파열음이 계속 나는 것 같아요. 네, 7617님께서 현재 국민의힘은 이준석 대표의 리더십이 문제입니까? 아니면 윤석열 후보의 독선이 문제입니까? 입당했어도 행복해 보이지 않는데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사실 둘 다 문제죠. 바라보면. 그리고 본인이 별이 되려고 하는 당대표는 네. 어느 당이든 대선 과정에서 도움이 되지 않죠. 왜냐하면 관리형이라고 말씀하시지만 지금까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역대 대선판에서 당대표가 누군지 기억이 나십니까? 기억이 나면 또 안 되죠. 그 기억이 안 나요. 그건 그만큼 당대표들이 조용히 후보가 별이 되게 하기 위해서 일했다는 뜻인데 지금은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가 늘 동급으로 VS로 나오잖아요. 이 자체가 국민의힘은 리스크고 이제 문제는 중요한 건 그럼 이런 리스크가 터졌을 때 관리를 할 수 있겠냐. 지금 이게 중요한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은 이제 지금까지의 감정적인 갈등에 대해서는 그건 뭐 안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휴전해야 돼요. 사람의 감정은 그걸 없애라 그럼 없애지나요? 남죠. 그래서 그런 거 다 접고 휴전하고 그리고 이준석 대표가 좀 조용해지시는 것이 저는 선행돼야 된다고 봅니다. 쉽지 않아 보이는데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가 봐도 쉽지 않아요. 네. 지금 이준석은 자기의 재기 발랄함으로 여기까지 왔다고 생각하니까 굳이 자기 스타일을 꺾지는 않겠죠. 0414님께서 어리다고 얕보는 꼰대들이 문제 아닌가요? 이런 분들도 있나 봐요. 그러니까 양쪽 다 문제이고 예. 이게 다 사람이니까 그래요. 윤석열 후보도 사람이니까 저런 행동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국민의 당과의 입당 과정에서도 대표가 나서서 제가 보기에는 정말 해서는 안 된 말을 막 쏘는 게 그게 언론의 주목은 받을지 몰라도 그 통합에 좋겠습니까 그런 게? 그래서 네. 계속 대변인을 그 경쟁으로 뽑았잖아요. 배틀로. 그럼 네. 대변인들이 말할 기회도 좀 주시고 네. 대표는 좀 뒤로 물러나 있어야 되는데 이 점이 지금은 사실은 더 본질적인 문제가 되어버렸다. 근데 국민의힘에서 대표 리스크가 계속 나오는데 민주당은 어떤지 잠시 쉬었다 6시에 민주당 휴전 선언 잘 될지 이 부분은 살펴볼까요? 6시에 뵙겠습니다.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 442번째 이야기.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이현주입니다. 고작 5살밖에 안 된 강훈이는 작고 여린 몸으로 힘겨운 싸움을 견디고 있습니다. 소아암 진단을 받은 뒤 항암 치료를 받다 한쪽 눈이 실명됐고 양쪽 귀가 들리지 않아 인공 와우 수술을 받았습니다. 홀로 어떻게든 강훈이를 지키고 싶었던 엄마는 이 막막한 현실 속에서 결국 버티지 못하고 얼마 전 극단적인 선택을 하고 말았는데요. 유일한 가족인 엄마를 떠나보낸 강훈이는 장애인 복지시설에 입소했습니다. 엄마의 부재를 알지 못한 채 성치 않은 몸으로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하는 강훈이. 더 이상의 아픔을 겪지 않고 건강하게 잘 자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사랑을 전해주세요. 코로나19 여파로 사례자와 취재팀의 안전을 위해 사연으로 대신 전달합니다. 여러분의 따뜻한 손길이 희망의 빛이 됩니다. ARS 060-700-1580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으로 희망을 선물해 주세요. KBS 라디오 연중기획 희망충전 대한민국은 초록우산 어린이재단,
인탑스 주식회사 그리고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합니다. ARS 060-700-1580 한 통화 3,000원입니다. KBS 58분 날씨. 현재 주로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 경북 산지로 동풍의 영향을 받아 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들 지역은 오늘 밤 9시경까지 비가 이어지겠고요. 내일 오전에는 또 북쪽을 지나는 기압골의 영향을 받아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권에 비 예보가 들어있습니다. 비의 양은 5에서 70mm 정도로 지역 차이가 크겠습니다. 그리고 내일과 모레까지도 이렇게 남부 내륙 중심으로 강한 소나기가 지나거나 내일은 또 수도권으로 이렇게 아침녘에 비가 오겠고요. 남해 동부 해상과 동해상은 지금 비가 내리는데 동풍의 영향을 받아서 그렇습니다. 게다가 바닷길도 지금 거센 물결 때문에 풍랑특보 내려져 있는 곳이 많은 상황이라서 동쪽 지역은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풍랑특보뿐만 아니라 남해 동부 해상과 동해상 풍랑특보, 또 동해안과 울릉도 독도에는 폭풍해일 특보가 발효 중입니다. 물결이 매우 높은 상황에서 남해안 또 제주 해안, 동해안은 너울이 유입되고 제주도 해안과 남해안은 천문조가 더해지겠습니다. 바닷길 이용에 참고하시고요. 이제 기온이 내일부터 조금씩 떨어지겠습니다. 내일은 말복이기도 한데요. 서울, 대구, 강릉 낮 기온 30도 선, 세종, 광주, 제주 31도 선으로 아직 폭염주의보 남아있지만 그래도 조금은 덜해지겠습니다. 최영우였습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6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 주진우 라이브. 그냥 그렇다고요. 주진우 라이브 함께하고 계십니다. 라디오 정보센터 다녀오겠습니다. 정한나 씨. 6개월 공백 끝에 정현주 전 KBS 사장이 제5기 방송통신심의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됐습니다. 정 위원장은 취임사에서 밖으로부터 그 어떤 압력도 막아내 위원회의 정치적 독립성과 심의 업무의 중립성을 지키겠다고 밝혔습니다. 외교부는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이 한미연합훈련 반대 입장을 공개적으로 표명한 것과 관련해 한미연합훈련은 방어적 성격의 연례훈련으로 한미 양국이 동맹 차원에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밝혔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강원 고성군 양돈 농장에서 발생한 아프리카 돼지열병 때문에 살처분한 돼지는 2,387마리로 전체 돼지 사육마리수 1,115만 마리의 0.02% 수준으로 이로 인한 돼지고기 수급 문제는 생기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고 최숙현 선수에게 가혹 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경북 경주시청 트라이애슬론팀 감독 등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김 감독에게 징역 7년, 주장 장윤정 선수에게 징역 4년, 김도환 선수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 각각 선고됐습니다. 내란 선동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징역 9년을 확정받은 이석기 전 의원 등 옛 통합진보당 국회의원들이 재심을 청구했으나 법원에서 기각됐습니다. 지금까지 정보센터 뉴스였습니다. 재난 속보 전해드리겠습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전국 양돈 농장에서는 돈사 외부인 출입 통제 및 공사 금지, 축사 출입 시 손소독, 장화 갈아 신기, 발생 지역 야산 및 농경지 출입 금지, 농장 내외부 소독, 의심 가축 즉시 신고 등 농장 방역 수칙 준수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알려드렸습니다. 조심해 주십시오. 6010님께서 김용남 의원님 국민의힘 과연
최고의 패널이십니다. 존경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김용남 의원의 지금 팬이 계속해서 늘고 있습니다. 아마 가족 친구들이 지금 다 동원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 칭찬하는 말은 없어요. 그렇게 지금- 과분한 칭찬을 해주셔서 지금 김용남 감사합니다. 의원 칭찬이 좀 3배 정도 많습니다. 그럼 어떡해. 슬퍼요. 슬퍼요? 자, 지금 선거를 치르면, 지금 대선을 치르면 누가 이깁니까? 최민희 의원님? 이건 제가 한 게 아니고요. 네. 이준석 대표가 18대 대선 당시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다시 나오지 않는 이상 내년 대선에선 5% 이상 차이로 민주당이 패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네요. 네, 박근혜 대통령 전 대통령 없잖아요, 없으면 지금. 네. 없으면 집니까? 지금 그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제가 보탤 말이 없습니다. 아, 그래요? 음.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이런 걸 쉽게 얘기해서 초친다고 얘기하잖아요. 네. 근데 당 대표가 자기 당 후보를 상대로 그게 아직 특정은 안 됐지만 네. 이렇게 초치는 경우는 참 드문데 희한한 경우입니다. 근데 아마 그런 취지 같아요. 그러니까 18대 대선 때 정말 그때 당시 박근혜 후보가 끌어모을 수 있는 소위 그 우파 진영 내지는 당시 한나라당 지지 세력은 다 끌어모았거든요. 그래서 그때 60대에서의 투표율이 90%를 넘겼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정말 많이 해외 모였어요. 출장하고 몸져 누워 계신 분 빼고는 다 투표장으로 나왔다는 얘기가 나올 정도로 어마어마한 투표율이 나왔는데 그래서 사실 그때 52대 48로 이겼잖아요. 그러니까 그 정도로 지금 야당 세력을 결집할 수 있는 후보가 나오지 않으면 질 거다라는 취지로 얘기한 것 같은데 저는 정세 판단을 이준석 대표하고는 전혀 달리하고 있습니다. 하여간 사실은 하여간. 그때 대선은 박근혜 후보가 여당 후보로 치르는 대선이었죠. 예, 그리고 이명박 정부 5년을 거치면서 물론 잘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었습니다만 그 피로도가 좀 쌓여서 그렇죠. 여당이 불리한 선거였어요. 정권 교체 얼마나 컸었죠. 예. 그러니까 박근혜 후보 같은 당시로서는 새 결집을 이끌어낼 수 있는 후보가 있었기 때문에 이길 수 있던 선거였고 내년 3월 대선은 완전히 반대거든요. 지금 문재인 정부의 실정과 여러 가지 잘못된 점 특히 4단계를 지금 짧고 굵게 끝낸다면서요. 계속 이어가잖아요. 언제 끝날지도 모르는 이런 코로나 그 실정과 관련해서 불만과 어떤 혐오 같은 게 극대치로 도달해 있기 때문에 내년 3월 대선은 야당 후보가 정말로 전라도 사투리 말로 심한 뻘짓만 안 하면 이기는 선거예요. 저는 이준석 대표는 완전 정세 판단을 잘못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하여간 이준석 대표가 5% 이상 차이로 민주당이 이길 것이라고 얘기한 거기 때문에 한번 믿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를요? 네. 아니 그렇게 생각하더라도 그렇게 재수없는 얘기를 그렇게 노골적으로 하면 어떡해요. 그랬습니까? 재수 없는 얘기였어요. 당대표라는 사람이. 0335님께서 이준석 대표 말발로 됐는데 말로는 지려고 안 합니다. 계속 할 거라는 얘기인 것 같은데요. 8372님께서 김용남 후보 또 화이팅 글입니다. 지난 총선 때 길거리에서 최선을 다하던 용남형 모습 눈시울이 붉어집니다. 다음에는 꼭 되실 겁니다. 제가 다 눈물이 지금부터 나옵니다. 얘기합니다. 5869님께서 똑순이 최민희 제가 응원하고 있어요. 힘내서 가이버 씨도 미니 화이팅 얘기합니다. 조성빈님께서 황교안 전 대표처럼 원외 대표 출신들은 뭐라도 해야 해서 존재감을 높여야 되는 조바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을 많이 한다 얘기인 것 같습니다. 2081님 이준석 대표가 어쨌다고 벌써 지적질인지 윤석열 후보와 이준석 대표는 처음부터 잘못된 만남이었습니다. 2661님께서는 제가 볼 때는요 그렇게 입당하라고 해놓고 입당하니까 지지율이 1등인데 다른 후보들하고 똑같이 대접받는 게 싫은 거예요 얘기합니다. 자 민주당으로 우리의 시선을 넘겨보겠습니다. 이재명 경기지사가 네거티브 이제 안 하겠다 선언했습니다. 이 카드를 꺼낸 이유가 뭡니까, 최민희? 우선은 최근의 지지율 흐름을 반영한 겁니다. 네. 그동안에 예비 경선 과정에서 이낙연 후보가 반등해서 치고 올라와서 이낙연 캠프가 한껏 고무돼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완사이드하게 진행되지 않고 네. 이게 이낙연 후보가 가능성이 생기니까 그때부터 네거티브가 심해지는 겁니다. 예. 네, 그런데 최근의 흐름이 다시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지지자들 사이에서 과반 득표하고 있다는 여론조사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 흐름을 반영한 것이기도 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네거티브 과정에서 이재명 후보와 이낙연 후보의 호감도가 대폭 떨어졌습니다. 네. 네, 그리고 제발 같은 편끼리 싸우지 마라. 이게 민주당 지지자들의 정서가 되었기 때문에 그걸 반영한 거고, 보면 이재명 후보가 네거티브 안 하겠다 그러는데 이낙연 후보 쪽에서 흔쾌히 받질 않고 약간 그러면 사과부터 해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이거 역시 지지율의 흐름을 반영한 거고, 역시 오늘 이재명 후보가 이런 선언을 한 건 1위를 달리고 있다는 자신감에서 나온 거라고 봅니다. 통상 선거 때 우리 네거티브 하지 맙시다. 저부터 안 하겠습니다라는 얘기를 먼저 하는 후보가 대부분 약점이 많은 후보들이에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니까 우리 네거티브 하지 말고 정책 대결합시다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면 상대방에서 보통 어떻게 봤냐면 그래 우리 그러면 네거티브는 하지 맙시다. 다만 검증은 철저히 합시다. 이렇게 네. 봤거든요. 네. 뭐 그 비슷하게 지금 민주당도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대방에 대한 어떤 공격 세례에서 이재명 후보가 불리해요. 보니까 좀 말이 그렇습니다만 이재명 후보 좀 인생을 막 사셨더라고요. 정과가 이렇게 많은지 몰랐어요. 저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그러니까 음주운전이 이게 꽤 오래된 정과인데 네. 벌금 150만 원이에요. 네. 그때 기준으로 벌금 초범인데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 정도 맞으려면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 정도 나와야 돼요. 만취 상태였다. 완전히 그러면 진짜 만취 상태였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정말 술 한 잔 먹어서 그때는 기준이 0.05%가 넘으면 형사 입건이 됐으니까 네. 지금은 0.03%로 내려갔습니다만 네. 뭐 살짝 넘은 정도면 그때 벌금 50만 원이에요. 네. 150만 원 받았다는 얘기는 0.2% 안팎의 혈중 알코올 농도가 나왔다는 얘기거든요. 네. 그러니까 완전 인사불성 상태에서 운전을 한 거예요. 거기다가 검사 사칭한 공무원 자격 사칭으로 벌금 있지. 네. 특수 공무집행방해 벌금 있지. 뭐 선거법 위반 벌금 또 있지. 저도 요번에 알고 보니까 전과 4범이시더라고요. 전과 그러니까 우리 그런 얘기 그만합시다 이런 얘기 할 만하죠. 아니 근데 전과 얘기 나오면 또 이명박 전 대통령 바로 소환되잖아요. 네. 거기는 행정법규 위반 전과가 많았고 현대건설 무슨 소리 사장하면서 하세요? BBK 때문에 감옥 가 계신데 우선 그건 지금 최근 전과고요. 그게 왜 최근 정과입니까? 아니 그러니까 BBK가 지금 말씀하신 거는 네. 선거 때 대선 때 그 전과를 말씀하신 의원님, 거고. 2007년에 박근혜 후보가 문제 제기한 게 BBK예요. 그런데 그때는 정치 검찰과 특검이 봐준 거고요. 그 봐준 검사 중에 한 명이 윤석열 후보라고 의심받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그것이 사실로 확인돼서 감옥에 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 완전히 다릅니다. BBK는 경제 부패 사범으로 이명박 후보가 전과 감옥에 많은 가셨다. 사람들 다 보내요 그러면. 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지금 뭐 때문에 그 민주당 쪽 후보의 얘기를 막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지금 이낙연 후보 쪽에서 문제 제기를 한 건 포인트가 그게 아니고요. 음주운전이 2번이다 이렇게 문제 제기를 한 거예요. 왜냐? 2004년 음주운전은 민주당의 공천 기준 배제 요건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2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건데 그게 사실은 어떻습니까? 사실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얘기를 하자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런 이제 예를 들면 딱 떨어지는 게 없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건 역시 BBK 같은 한 건이 없기 때문입니다. 박보영님. 예, 저는 음주운전 전과 한 번밖에 없다고 자랑하시는 분은 또 처음 보겠어요. 자랑한 사람 자랑한 적이 없죠. 아무튼 그건 근데 음해세요. 음주운전 전력이 한 번 있는데 2번 아니냐고 이렇게 공격하는 건 이건 조금 문제가 있는 거 아니 아닌가요? 그리고 민주당에서. 그건 잘못한 거죠. 후보 쪽에서 누군가 특정 캠프에서 방향을 잘못 잡은 네, 거죠. 아예 잘못한 거 같아요. 그거는 그건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러니까 예. 2004년 기준으로는 음주운전으로 벌금 150만 원을 웬만하면 안 맞았어요. 네. 웬만하면 50에서 100만 원 사이거든요. 그래서 근데 음주운전 전과가 있으면 2번째나 3번째가 됐으면 벌금을 상향 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이낙연 캠프 쪽에서는 벌금 150만 원 그때 기준으로는 너무 많이 나온 거니까 그때
150만 원 맞았을 때가 두 번째 음주운전 아니었냐 이렇게 의문을 제기한 거고 네. 그게 아니니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음주 수치가 엄청 높았던 거예요. 의원님 지금 그러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이낙연 캠프에 전혀 도움이 안 돼요. 김영남 의원이 지지하는 이낙연 후보 이렇게 되거든요. 아니 저는 뭐 도움 드릴 생각도 없어요. 아니 근데 지금 사실. 완전 특정 캠프를 도와주고 계십니다. 박보영님께서 아니 김영남 의원님 막살다니요. 너무 막말 아닙니까 얘기하는데요. 아니 그건 맞죠. 사실 보통 평범한 시민들이 전과 사범이 되나요? 아니 그건 아니죠. 자 2007년 한나라당 때 경선 박근혜 이명박 후보의 경선 엄청 치열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때 향기가 난다 이렇게 중앙일보에서도 지적했더라고요. 어땠습니까? 지금 경선하고 2007년 경선하고 지금 민주당 경선하고 완전히 틀리죠. 틀려요. 왜냐하면 그렇죠. 2007년 한나라당 경선은 그때 제가 어느 외신인지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미국 외신 중에 하나였던 것 같은데 그때 뭐라고 썼냐면 대선 전에 네. 한국 대선을 보도하면서 제1야당인 한나라당에서 강아지를 후보로 내세워도 당선이 될 그 선거다 네네. 이렇게 표현할 정도로 야당의 우세가 네네. 점쳐지는 선거였고 네. 지금 민주당 상황은 전혀 그렇지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만약에 정말 당내 경선만 이기면 대통령이 될 수 있는 확률이 엄청 높아요. 그러면 뭐 엄청 치열하게 붙겠죠. 2007년 한나라당 당내 경선처럼. 그렇지만 지금 민주당 사정은 전혀 그렇지 그렇지 않죠.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왜냐하면 정권 교체를 열망하는 여론조사가 50%가 넘는다. 지금 그 말씀을 사실 하고 계신 건데요. 네. 그거 일부 동의하고요. 본질적으로 달라요. 왜 본질적으로 다르냐면 지금 이낙연 후보나 이재명 후보나 정세균 후보나 추미애 후보나 민주당 쪽 후보들은 BBK라든지 최태민 일가와 같은 그런 결정적인 게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달라요. 2007년 한나라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후보는 이명박 후보에게 BBK를 비롯한 경제 부패 불법 문제를 그리고 이명박 후보는 박근혜 후보에게 최태민 일가와의 부적절한 관계 그 문제 제기를 했는데 지금 두 분이 다 그때 문제 제기했던 팩트가 사실로 확인되어 지금 불행한 상황에 처해 계시거든요. 근데 뭐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은 그걸 제가 아무리 뭐 팩트를 뭐 반박하건 그거를 인정하건 이게 BBK와 같습니까? 그러니까 혐의 서로 그 문제 제기하는 공방의 내용이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BBK는 경제 부패 불법 문제예요. 전 BBK가 어떤 내용인지 지금 기억 하나도 안 나요. 근데 그래요? 음주운전은 명확하게 들어오거든요. 그래요?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BBK가 무슨 뭐 옵션 이름도 들어가는 옵셔널 회사도 벤처스. 뭐 나오고 뭐 네. 복잡했던 것 같은데 그건 뭐 주가 다 조작. 잊어버렸고 그 일을 안 잊어버려요. 2004년 기준으로 벌금 150만 원. 아, 그건 너무 또렷하게 어떤 사안이겠구나. 아니 확 근데요, 들어와요, 그건. 의원님. 그 음주운전 잘못했어요. 네. 예, 그래서 본인도 사과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민주당 경선 과정에서 문제 제기되는 게 이상한 게요. 민주당에는 경선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공직선거에 처음 나오는 게 아니에요. 공직선거 기준에 따르면 10년 내 음주운전 2번이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남시장도 나와서 당선됐고 2번이나 경기도지사도 당선된 거예요. 그런데 2004년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이 얘기 듣고 저는 사실은 음주운전이 되게 그 본인도 사과했지만 문제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2004년인데 그 2004년이기 때문에 음주운전한 건 잘못이지만 그게 무슨 큰 문제가 돼 이런 분들도 많으시더라 이 말씀 드립니다. 저는 조금 의문이 드는 게 네. 왜 국민들이 민주당 경선 기준을 받아들여야 되죠? 그러니까 아니 국민들 그거는 입장에서는 글쎄, 그러니까 민주당 경선 기준은 음주운전은 한 번은 괜찮고 2번 이상은 문제 삼겠다. 뭐 그렇게 돼 국민의힘도 있거나 말거나 있어요, 기준이. 아무 관심이 없어요.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대통령을 하겠다고 나온 집권 여당의 유력 후보가 음주운전 전과도 있고 공무원 자격 사칭 전과도 있고 특수공무집행방해 전과도 있는 게
국민들은 충격인 거지. 그게 민주당 경선이 이러니까 그건 내용이 문제가 이상하게. 안 돼요라는 걸 왜 아니, 국민들이 그게 받아들여야 자, 여기서 받아들여야 아니죠. 되냐고. 이건 한마디 해야 돼요. 민주당 경선에서 자격 조건으로 그게 나오는 게 말이 안 된다. 제가 이렇게 표현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국민과의 관계는 앞으로 뭐 그렇게 흔드실 거잖아요. 근데 제가 오늘 확인한 거는 국민의힘은 이재명 후보를 엄청 견제하는 심리가 있구나. 이건 확인이 됩니다. 8131님께서 BBK는 일반인이 상상하기도 힘든 일이라 기억이 안 되는 거죠 얘기합니다. 제가 BBK에 대해서는 5분 브리핑을 나중에 해드리겠습니다. 5674님 저희 남편 0.15 걸려서 150만 원 나왔습니다. 신창호 님도 저도 그때 음주 벌금 냈는데요. 0.136이었는데 170만 원 냈어요. 처음이자 마지막이에요. 음주운전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오늘 정치적 원의 시점의 교훈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최민희 김영남 최민희 의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치 피로, 사건 사고로 인한 피로, 고달픈 일상에